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깊은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는 어떤 거를 했었냐면 지금 여기 있는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할 때 다른 객체의 값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사 생성자라는 게 호출이 되는데 그 복사 생성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이 이 각 멤버 변수를 갖다가 원본 객체에서 복사를 해오는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포인터 같은 이런 동적 할당이 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포인터 같은 경우에 얕은 복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얕은 복사를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복사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오버로딩을 해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으로 이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객체에서부터 이 객체로 복사를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변수를 생성하는 동시에 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객체가 생긴 이 시점에서는 기본 생성자, 그죠? 매개 변수 아무것도 없는 이런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대입을 해주는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 같은 것들이 호출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예전에 배웠던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객체끼리 연산을 하고 싶은데 뭐 당연히 객체랑 객체를 더한다는 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객체가 숫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특별히 객체에 어떤 덧셈의 의미를 부여를 해주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연산자를 마치 멤버 함수인 것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등호라는 이 연산자를 갖다가 새로 정의를 해볼 거예요. 물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가 청록색으로 이미 돼 있어서 이 자체가 오버로딩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오버로딩 돼 있는 이 기본 등호 연산자는 아까 얘기했던 이 복사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의 멤버 변수가 얕은 복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특히 이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또 첫 시간에 했던 그런 에러가 또다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짜놓은 코드를 실행을 해보시면 다시 에러가 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연산자 오버로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자라는 거의 자체가 이제 멤버 메서드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 연산자는요, 일단은 반환하는 타입이 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반환하는 타입이 없을 때는 보이드라고 써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S3은 S1이라고 했을 때 이 S3은 S1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한 번에 되실 거예요. 또 다른 또 객체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객체에다가 S3은 S1 이런 표현도 C 언어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nt a는 5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int b는 a다. 그 다음에 뭐 int b는 3. 그 다음에 int c는 해놓고 int b를 해놓고요. 그죠? int b 이런 식으로 해놓고 int c는 b는 a.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에도 a의 값인 5가 들어가고 c에도 a에 들어있는 5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자세히 보시면 이 등호 연산자 자체가 어떤 값을 반환을 해야지만 이 c가 5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죠. 등호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거꾸로예요. 주로 저희가 4칙 연산을 할 때 뭐 물론 순서를 거꾸로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5 더하기 3 더하기 2 뭐 D라고 해볼까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얘를 더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해도 되고 뭐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컴퓨터는 둘 다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5 더하기 3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주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등호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오른쪽에 있는 등호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등호를 계산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b는 a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b에 a의 값이 들어가요. 그럼 b에는 이제 5라는 값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등호 연산자 자체가 반환하는 값이 뭐냐면 바로 이 5라는 값을 반환을 합니다. b랑 a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는 5라는 값이. 그 5라는 값을 또 c한테로 돌려주니까 c는 5라는 게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등호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등호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럼 A는 지금 5라는 값을 갖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등호가 먼저 실행이 되니까 B는 5라는 값을 갖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등호가 계산된, 물론 이거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이랑은 조금 안 맞는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 등호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 등호 연산의 결과값으로 5라는 값이 나오고 그 5라는 값이 다시 C는 5, 요게 다시 계산이 되게 돼서 C에도 5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등호 연산도 엄청 많이 지어야 되네요. 이 등호 연산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특정한 리턴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리턴 값은 결국에는 반환 타입이 자기 자신의 타입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산적 오버로딩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이 안 나시면 돌려보고 오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하는 거를 잘 따라오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오버로딩을 해볼게요. 먼저 반환 타입은 스트링이 될 거고요. 그죠? 스트링 하시고 오퍼레이터 한 다음에 등호죠. 오퍼레이터 등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 const 스트링 하시고 RHS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문법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S3. 오퍼레이터 등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 S1 뭐 이렇게 적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랑 이 S3는 S1 얘나 사실은 똑같은 구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산적 오버로딩을 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기로 하고 얘를 멤버 메서드처럼 이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RHS라는 변수 보이시죠? 이 RHS라는 변수는 실제로 스트링의 자료형을 갖고 있는 실제의 객체란 말이에요. 그죠? 이 RHS가 실제 객체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RHS에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멤버 함수처럼 나타내자면 오퍼레이터 등호하고 S1 그죠? 자, 요런 이제 구문이 실행이 될 경우에 이 S1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매개 변수가 이제 바로 RHS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이 S1이랑 RHS는 다른 변수예요. 다른 객체라는 거죠. 함수 하실 때 기억나시죠? 여기 있는 S1이랑 여기 있는 RHS랑은 완전 별개의 객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같은 객체가 아니고 다른 객체인데 자, 그러면 이 RHS가 이 함수 시작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RHS라는 객체에 S1이라는 애가 들어가겠죠. 다시 말하면 S1이 결국에 RHS의 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복사가 될 때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굳이 이렇게 새로운 문자열을 할당을 하고 여러가지 짓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게 뭐냐면 얘를 레퍼런스 변수로 선언을 해준다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레퍼런스 변수는 콜바이 레퍼런스에 해당이 되는 애기 때문에 실제 S1의 값이 이 매개 변수로 복사가 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얘가 그냥 이 RHS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S1, 실제 이 S1이라는 객체를 참고,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객체 복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ND 표시를 붙여줌으로써 뭔가 레퍼런스 변수로 만들어주면은 훨씬 객체 복사를 한번 줄여줄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RHS는 이제 레퍼런스 변수로 선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반환 타입 자체를 갖다가 레퍼런스 변수로 선언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또 하나의 효율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턴 어쩌고를 했어요. 리턴 어쩌고 하고 객체를 리턴을 했는데 이 객체 자체가 리턴이 되면서 여기로 복사가 된다면 이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리턴을 하게 되면은 임시 객체라는 게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그 임시 객체가 형성이 될 순간에 또 객체 복사가 일어나요. 그럼 객체 복사가 리턴이 되는 순간에 또 일어나니까 그것도 또 조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또 레퍼런스 변수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은 이 함수의 반환 타입이 레퍼런스가 되면서 또 객체 복사를 한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연산자가 다 공통이긴 하지만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때 특별한 일이 아니면요. const 스트링 해주고 레퍼런스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받고 또 이 리턴 타입 자체도 레퍼런스 변수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한번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대입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3에 S1에 있는 모든 값이 복사가 돼야 되고 그냥 얕은 복사가 아니라 깊은 복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 RH에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만 해오면 됩니다. 그 코드는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복사 생성자랑 매우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얘를 복사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고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를 고쳐야 되냐면 지금 이 복사 생성자는 객체가 막 생성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str 데이터가 실제로 할당을 해놓은 어떤 메모리상의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이제 할당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이 str 데이터 자체가 어떤 갖고 있는 값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원래 할당을 하고 있던 메모리를 해제를 한 다음에 새로 메모리상의 공간을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delete str 데이터라는 이런 구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 줘야겠네요. 그죠? 배열 표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자, 그럼 str 데이터가 널일 때는 어떡하냐 라고 하시면 str 데이터가 널일 때는 애초에 delete 연산이 아무 동작도 안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이제 리턴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리턴 한 다음에 RHS를 리턴을 해보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RHS를 리턴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은 const 스트링을 갖다가 스트링으로 반환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RHS는 const 스트링인데 어떻게 그거를 스트링으로 반환을 하냐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물론 이거를 갖다가 뭐 const 캐스트를 해줘서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식도 있긴 한데 지금은 요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this를 반환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this라는 거는 별표 this죠. this가 뭐였냐면 이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이 함수가 속해 있는 객체의 주소값이잖아요. 그 주소값에다가 별표를 붙이게 되면은 그 객체 자체가 나오겠죠. 그 객체 자체를 리턴을 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의도하던 바대로 여러 개의 등호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그런 경우까지 다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생성자가 3번이 호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저희가 만들었던 이 const 차 별표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tr 데이터를 할당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생성자 호출되고 이건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건데 자, 이제 S3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로 가시면 S3는 오퍼레이터 등호라는 게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생성자가 호출될 당시에는 str 데이터 할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쭉 위로 올라가서 봐도 여기에는 str 데이터를 할당을 했다는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이 등호 연산자가 오버로딩된 이 부분에서 str 데이터가 할당이 됐다고 저희가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딜리트는 뭐 이제 cout은 없지만 어쨌든 얘는 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tr 데이터가 새로 할당이 되면서 여기가 할당이 됐다고 이런 식으로 뜨고 있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데이터 할당했다. 그 다음에 깊은 복사가 일어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렌의 값도 똑같이 복사를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뭔가 리턴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리턴 값은 뭐 아무 작업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무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소멸자가 호출이 되고 해제가 되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얘가 실제로 미리 값을 뭐 하나를 갖고 있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str 데이터가 할당이 되네요. 그죠? 자, 여기 있는 str 데이터는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될 당시에 할당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할당이 되는 거는 뭡니까? 이 연산자 오버로딩에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저희가 데이터를 해제를 했지만 이 해제가 했다는 문구는 저희가 특별히 출력을 안 했으니까 안 뜨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다 호출이 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성한 코드가 아주 또 교묘한 하나의 결함이 있어요. 어떤 결함이냐면 되게 신기한 건데요. 절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해낼 겁니다. 진짜 엄청난 천재가 아닌 다음에는 이거는 절대로 여기에서 결함을 찾기는 되게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바로 어떤 경우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한테 할당하는 요런 어이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상한 막 한자가 막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 한자는 그냥 저희가 어쨌든 그냥 쓰레기 값이라고 보면 돼요. 메모리상이 이상한 공간을 갖다가 출력을 한 건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자기 자신을 할당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죠, 그죠? 자기 자신을 할당을 했어요. 딜리트 str 데이터를 하라네요, 그죠? 자, 얘는 어디에서 실행이 된 거냐면 S3에서 실행이 된 거니까 S3에 해당이 되는 str 데이터는 이제 해제가 될 겁니다, 그죠? 해제가 된 다음에 다시 할당을 하래요. 자,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S3라는 애가 원래는 hello라는 값을 갖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hello라고 한번 써보면 너무 위에다 있나요? 어쨌든 S3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str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이 들어있진 않지만 어쨌든 str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hello라는 문자 열이었어요, 그죠? hello라는 문자 열이었는데 지금 얘를 갖다가 해제를 하래요. 그래서 해제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 뭐를 문자열을 할당을 하랍니다, 그죠? 자, 근데 rhs.len은 뭡니까? len은 사실은 값이 지워지진 않았으니까 이 RHS에 있는 값, RHS가 가리키는 것 자체도 S3니까 RHS.len은 결국 S3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럼 5 플러스 1만큼의 또 새로운 문자열이 할당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str 데이터는 얘가 아니라 얘를 새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어떤 문자열입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새로 할당이 된 빈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에는 쓰레기 값이 막 채워져 있을 거예요. 쓰레기 값이 막 채워져 있는데 얘를 갖다가 지금 할당을 해놓고 strcpy를 하랍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하냐면 RHS도 자기 자신, str 데이터도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s3.str 데이터를 s3.str 데이터로 복사를 하래요. 그럼 얘가 여기로 복사가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len은 rhs.len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rhs도 뭐고 s3고 그냥 len이라고 써도 s3에 들어있는 len이니까 자기 자신에 있는 len을 자기 자신에 있는 len으로 바꾸라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5는 5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오퍼레이터가 실행이 되면은 원래 있던 문자열이 지워져 버리고 그냥 쓰레기 값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프로그래머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대입한다는 거는 조금 어이없는 실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문법적으로 막아져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문법적으로 막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C 언어의 C++에서 이 문법 자체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실수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이런 거를 한번 적어봅시다. 자기 자신을 RHS랑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객체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객체의 주소값이 같은지를 비교해야겠죠. 그죠? 그 두 객체에 들어있는 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객체가 실제로 메모리상에 같은 공간에 있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and RHS. 자, RHS는 뭡니까? RHS라는 애는 매개 변수로 받은 이 스트링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 레퍼런스 변수도 사실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객체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and를 붙여주게 되면은 객체의 주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그냥 레퍼런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얘가 레퍼런스가 아니라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이 매개 변수로 받은 이 객체의 주소값을 갖다가 저희가 this랑 비교를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레퍼런스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nd RHS랑 여기 있는 and RHS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제가 레퍼런스 변수 아마 처음 할 때 얘기를 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건 주소값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RHS가 레퍼런스 변수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and를 붙인 거다. 완전히 다른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this랑 RHS가 다를 때죠. 다를 때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게끔 한다면은 자기 자신한테 대입하는 경우도 저희가 방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대입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실제로 안녕이 아니라 그냥 헬로우가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할당이 되는 새로 뭐 str 데이터가 할당이 된다든가 그런 짓은 안 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스트링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뭐 복사 생성자도 오버로딩을 하고 대입 연산자도 오버로딩을 하는 이런 엄청난 지금 작업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조금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정리를 한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 부분이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시고, 계속 뭐 한 5번은 돌려보셔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복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저희가 스트링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죠? 스트링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str 데이터라는 멤버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인터는 동적 할당이 된 문자 열을 갖다가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len이라는 애는 일반 변수죠. 일반 변수로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저장을 하고 있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게 얘네들이죠. 그죠? 얘네들은 뭐냐면 생성자인데 여기 있는 이제 매개변수 없는 생성자는 그냥 str 데이터를 빈 문자열로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기보다 그냥 널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길이는 그냥 0이다 라고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 문자열의 값 자체가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봤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길이를 먼저 strlen 함수를 통해서 길이를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이 길이에다가 널 문자까지 고려를 해서 플러스 1만큼을 한 어떤 문자열을 동적 할당을 하고 그 주소값을 갖다가 str 데이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strcpy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원본 여기 있는 str 있죠? 이 원본 문자열을 갖다가 저희 멤버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동적 할당이 된 메모리로 복사를 해줬어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 있는 get함수랑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자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소멸자에서는 이제 객체가 소멸하는 동안에 동적 할당이 됐던 모든 메모리를 갖다가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tr 데이터를 딜리트를 시켜줬고요. 그죠? 그리고 str 데이터가 널인 경우는 생각을 안 해줘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해제가 되면은 널로 해주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저도 그냥 메모리를 해제한 다음에 널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줬었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복사 생성자였습니다. 복사 생성자를 호출이 되면은 이 str 데이터에서 얕은 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를 저희가 임의로 오버로딩을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은 뭐냐면 이 str 데이터를 갖다가 새로 동적 할당을 해가지고 그죠? 새로 동적 할당이 된 그 문자열에다가 strcpy를 통해서 원본에 있던 그 문자열을 갖다가 복사를 해줬다. 이렇게 하면 깊은 복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 LE에는 그냥 일반적인 등호를 사용해서 복사를 해줘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등호 연산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점 오퍼레이터라고 안 적고 그냥 S3는 S1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등호 연산자를 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얕은 복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얕은 복사를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또 똑같이 이 복사 생성자에 있던 내용을 갖다가 썼는데 그 전에 이제 str 데이터에 원래 있던 그 메모리는 해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 할당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새로 여기서 딜리트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을 대입하는 문제였죠. 그죠?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디스 포인터랑 이 매개변수로 들어온 RHS 객체의 주소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해주고 만약에 다를 경우에만 이런 복사를 실행을 해주고 같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까지 해가지고 얕은 복사, 의도치 않은 얕은 복사죠. 그죠? 의도치 않았던 어떤 객체를 복사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얕은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얕은 복사를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의도적으로 얕은 복사를 할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